아는 거 아니야? 그리고 주황색 교관이 때문에 주황색 교관. 주황색 유니폼 입으신. 네. 너무 심각하게들 가시는 것 같아요. 뭐지? 아, 그래요? 오늘 좀 날씨가 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겨울철하면 가장 이 쉬운 거, 단점인 거, 온도가 낮죠. 더운 저체온.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이게 또 몇 바퀴 돌고 나면 금방 등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면서 땀이 그렇게 온몸에 퍼지게 돼요. 이러다 보면은 하나둘씩 옷을 훌훌 털게 되고 나중에 이 스케이트 중에 이 대부분의 아이들을 보면 약 한 30% 이상이 반팔만 입고 탄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가벼운 차림으로 스케이트를 타게 돼요. 정답은 정답이네. 땀이 나서 운동하다 보면 땀이 나서 이 방한복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가벼운 차림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팬이 좋다. 방한을 해줘야 되는데 체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는 겁니다.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저체온증 사고입니다. 저체온증이란 37도 안팎인 사람의 정상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으로 저체온증은 무조건 춥다고만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기온에 따라 체온 변화가 심하게 일어날 때 나타나는데 이런 일은 우리 몸이 열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빨리 열을 빼앗길 때 일어나며 계속해서 몸이 열을 잃게 되면 심장, 뇌, 폐 등 생명에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최악의 상태에서는 사망하는 데까지 불과 2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조난 사고 중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바로 이 저체온증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저체온증을 의심해봐야 할까요? 저체온증에 걸리면 몸을 심하게 떠는 것은 물론 얼굴이 창백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호흡이 느려지며 콧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저체온증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잘 갖춰 입고 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그러나 어느 정도 땀이 나게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위험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땀이 많이 나게 되는 순간부터는 덥기 때문에 목도리며 장갑이며 또 심지어 점퍼까지도 이렇게 벗게 되는데요. 이때 추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서 실제 필요한 온도인 체온 35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다음 저체온증에 빠지게 돼서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땀이 나는 운동인 아이스 스케이트 때문에 흔히 외투를 벗고 땀을 식히고 나는데 이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저체온증에 걸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넘버원 제작진은 스케이트장 이용객들이 스케이트를 타다 땀이 났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그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관찰 결과 이처럼 스케이트를 타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땀이 나자 외투를 벗기 시작했고 또한 한 번 옷을 벗은 사람들은 장시간 옷을 얇게 입은 채로 추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 같은 행동이 얼마나 체온 변화를 일으키는지 실험을 통해 직접 체온을 재보겠습니다. 실제로 두 실험맨의 체온을 먼저 재은 다음 실험맨들의 표정이 아주 다르네요. 30분 동안 스케이트를 타게 하고 30분 후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것도 딱 저 정도 속도로 타거든요. 30분 됐어요. 실험맨 1은 옷을 벗지 않고 실험맨 2는 옷을 벗고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각각 두 사람의 체온을 재어보니 옷을 벗지 않고 휴식을 취한 실험맨 1은 원래의 체온과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옷을 벗고 있었던 실험맨 2는 체온이 무려 23도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운동 후 몸에 땀이 난 몸으로 옷을 벗은 채 주위에 노출됐을 경우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체온증이 나타날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저체온증이 나타나면
찬바람을 피해 실내로 이동해야 하며 입고 있는 옷에 땀으로 인해 습기가 차 있다면 땀이 증발되면서 체온을 빼앗아 저체온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땀으로 젖은 옷을 벗기고 신속하게 땀을 닦아준 뒤 마른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 다음엔 체온 회복을 위해 따뜻한 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또한 체온이 떨어졌을 때 몸을 뜨거운 열에 바로 노출시키면 부정맥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히터 등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높여 체온을 회복시켜야 하고 추위를 이기려고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면 땀구멍을 늘어나게 해 체온을 밖으로 더 배출시키니 과격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을 쓴다면 체온 감소로 인한 저체온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는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보온에 신경을 쓰고 옷이 젖었을 때를 대비해 여벌의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는 저체온증뿐만 아니라 미끄러지거나 충돌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기 탈출 넘버원과 서울시가 함께한 아이스 스케이트 안전하게 타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케이트를 탈 때는 무릎, 팔꿈치, 헬멧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부상 방지를 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스케이트를 타다 보면 안 넘어질 수 없겠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 말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넘버원과 함께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중요하죠. 넘어질 때 앞으로 두 손을 짚고 넘어지면 손목, 얼굴, 가슴 등의 부위를 다칠 수 있고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뒤로 넘어지면 머리를 다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균형을 잃고 넘어지려 할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춘 후 체중을 엉덩이 쪽으로 실으면서 가볍게 주저앉아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스케이트 전문가의 시범으로 복습해볼까요? 자세를 낮추고 체중을 엉덩이 쪽에 실으면서 가볍게 주저앉습니다. 아하. 저게 마음대로 돼야 말이지. 그리고 넘어졌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의 스케이트 날에 손등이 베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즉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아이스 스케이트 초보자들이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의 동작을 따라해 한 발을 들고 타거나 빙글빙글 돌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트는 이처럼 토우 브레이크, 즉 톱니 모양의 앞날을 이용해 턴이나 기술 동작을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브레이크가 없는 일반 스케이트로 섣불리 회전이나 점프를 했다간 발목에 체중이 쏠리고 허리 또한 무리를 주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친 근육을 위해서는 1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실제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의 경우 이용객들이 1시간마다 30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1시간에 한 번씩 아이스링크 정비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성인과 어린이가 충돌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이러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는 부모와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는